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추천은 차트와 재료 일정 두 개 동시 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드립니다. 차트 몰라도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주말 이슈 간단히 볼게요. 나스닥 고용 깜짝 급증에도 낙폭과대 반등으로 1.6%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고요. 특별히 갑자기 나온 전쟁이 아니라 얘네는 늘상 중동 쪽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통계적으로 9.11 테러를 제외한 특히 중동 쪽의 전쟁 리스크는 하락폭이 깊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반응이 없던가 일시적 하락에 불과했으니까 이 통계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늘상 치고받기 때문에 좀 식상하다 이거죠. 이스라엘 전쟁과 증시, 이스라엘은 마이너스 7% 당연히 급락이 나왔고 21년 5월에도 11일간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그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이때는 증시에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21년 5월 11일간 전쟁 큰 이슈가 없었다. 통계적으로 중동 쪽 전쟁 리스크는 하락폭이 깊지 않다. 요거 참고하시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수가 9월 내내 하락이 나왔죠. 9월 내내 꼬라박았지만 추천주는 이렇게 퍼센티지가 다 높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번에 전쟁이든 뭐든 어떤 이유로든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주도주, 일정주들은 이런 높은 단기 수익률을 보여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손절 잘 해주시고 주도주 잘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주말에 금메달 많이 나왔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게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금메달인데 7번 연속 패배를 했던 천이페이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했다. 천이페이에게 7패까지 하고 한 번도 못 이길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느꼈다. 이때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죠. 하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면서 난 안되나? 도저히 안되나? 이렇게 벽에 부딪힐 구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과거에도 혹은 미래에도 이렇게 벽을 마주하는 순간이 생겨요. 하지만 이럴 때 무너지지 않고 하루도 안 쉬고 공부를 복습을 하면 됩니다. 하루 정도 쉰다고 하더라도 얼마간 쉰다 하더라도 꾸준히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상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건 솔직히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야. 이건 엄청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좀 쉴 수밖에 없어요. 지치는 구간이 생기니까. 하지만 꾸준히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열정, 매운맛. 우리가 하루에 목표치가 있습니다. 퀘스트가 있어요. 이걸 못 채우면 자지 마라. 오늘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 되겠나. 이 마인드로 당일 목표를 반드시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순한 맛.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50대 이상이죠. 건강도 챙겨야 할 때예요. 어리면 이렇게 열정 매운맛으로 끝없이 달릴 수가 있지만 우리는 좀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말짱 다 도루묵이니까 내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건강 망치면 아무짝에 의미가 없으니까 본인의 건강과 나이를 생각해서 순한 맛으로 매일 안 해도 꾸준히만 정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하도록 합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겠다는 강박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며칠을 연속해서 빠졌을 때 결국 영구히 그만두게 되는 원인이 된다.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다음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부터 볼게요. 우리로 역배열 끊는 구간 21선 회복하는 구간에서 추천드렸고 상한가 마감 나왔습니다. 돌파는 눌림은 미체결, 돌파만
수익이 나왔고요. 요 타점 복습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역배열 끊는 구간 21선 회복해주는 구간에서 추천이 시초에 나왔다. 오늘 왜 스윙이 가능하다고 했는지 타점 복습, 역별 돌파 초입, 21선 동시에 돌파하는 타점 잘 숙지하시고요. 요 갭 하락 구간도 숙지가 중요합니다. 비어있는 공간, 자 요렇게 검정 색깔 원, 요게 보이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갭 상승이 나왔죠. 호재로 주황부터 노랑까지 확 튀었어요. 튀니까 여기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비어있는 공간은 노랑을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다. 항상 무게를 두고 이렇게 지금 노랑을 이탈할 것 같은데 노랑을 이탈했네. 그럼 이때부터는 겁을 바짝 먹고 매도를 충실히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하락시 분할 매도 혹은 전량 매도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 빠르게 이렇게 주황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검정 색깔 원 갭 하락 구간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 뒤에는 주황에서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다시 노랑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지수에 밀렸다가 또 갭 상승으로 상한가가 나왔고요. 또다시 작은 갭이 하나 생겼죠. 지금 작은 갭 상승이 한 번 더 생겼기 때문에 또 요 구간 1800원 정도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생겼고요.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진다. 근데 지금 현 주가 상한가와 노랑의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21선 1차 지지 대응하시면 되겠죠. 요 구간처럼 뒤에 갭하락 주의는 하시고, 상승한 이유 양자 컴퓨터 이슈죠. 이전에도 양자 컴퓨터로 계속 크게 반응을 보여줬고, 이번에 또 새로운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개발을 한 연구가 사이언스에 실렸다는 소식으로 시초부터 강세가 나오며 상한가 바뀌었습니다. 신개념 양자 컴퓨터 길이 열렸다. 글로벌 선두 따라잡을 기술을 개발을 했다. 현재 분석 한번 할게요. 이때도 양자 컴퓨터로 계속 크게 반응이 나와줬고요. 크게 튀었다가 크게 빠지는 흐름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렇게 반복,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이번에도 지금 갭 상승으로 상한가 나왔고, 이전처럼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다시 또 크게 내려오는 거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상한가 다음날 반짝하고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패턴도 숙지를 하시고요. 상한가 다음날 반짝하고 뒤에 쪼록 빠졌다가 반등, 이때는 상한가 치고 예외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다가 또 내려왔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올라갔다가 빠지는 겁니다. 이때도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고요. 지금도 올라갔다가 뒤에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되겠죠.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찹찹찹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해주면서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좋겠고요. 그 전날의 상한가 종목들도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 튀었다가 빠지는 거 경계를 하라고 했고요. 고가 13%, 종가 2%로 정석 반짝이 나왔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상한가 종가인 5,060원 지켜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는 거고, 여기죠. 여기를 지켜주면 힘이 유지가 된다. 이제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맥점이 여기입니다. 다음 폴라리스 세원, 얘는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 못하고 마이너스 13% 마감. 다음 SV 인베스트먼트, 얘는 상한가 다음날 고가 12%, 종가 보합, 얘도 정석 반짝 나왔고요. 역시 동일하게 상한가 종가 혹은 금요일의 저가 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 121선 지지 보시면 되고, 다음 솔트웨어, 이때 상한가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왔고요. 이렇게 반짝 나왔고, 또 뒤에 또 상한가 나와주면서 조금 반짝하고 밀렸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한가 종목들은 다음날 반짝하는 패턴이 엄청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반짝하고 뒤에 크게 무너지는 거 경계를 하자. 상한가 종가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한가 종가가
2100원 정도 하니까 2100원 맥점이고요. 이탈하면 그 다음 21선 상한가 시가, 다음에 또 최근의 저가,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 저항 때는 2400원 최근에 윗꼬리, 그리고 또 2600원 많이 걸렸죠. 그 다음 2800원, 200원 단위 정도로 전고점으로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가격은 2900원이고 맥점 2100원. 다음 동섹터인 엑스게이트도 볼게요. 장전에 제가 양자함으로 우리로 엑스게이트 2개 찍어줬고 추천은 우리로 드렸고요. 우리로 엑스게이트 그리고 PPI 세 종목 이상한가가 나왔죠. 장전에 우리로 엑스게이트 대장주로 찍어줬다. 최근에 크게 파동을 보여주는, 역시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동일하게 우리로처럼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반짝 흐름을 경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상한가 최근에 2번 있었고요. 상한가 다음날 반짝하고 상한가 종가를 지키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때 상한가 나왔고 다음날 크게 반짝, 뒤에 상한가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죠. 상한가 종가인 5,900원을 지켰어야 되는데 실패하면서 무너졌고, 지금도 동일하게 상한가 종가인 4,970원을 지켜줘야 돼요. 지키면, 이때처럼 지키면 추가적으로 더 가는 거고, 지키지 못하면 반짝했다가 뒤에 밀리는 거 조심을 해야 된다. 지키면 크게 올라가는 거고, 못 지키면 이렇게 살짝 튀었다가 깨지고 또 침체 구간이 이어질 수가 있다. 얘는 고점에서 밀릴 때마다 최근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50%가 나오는 애입니다. 튀다가 빠지면 마이너스 40% 뚜까 맞는 거 경계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파동이 위아래로 커질 때 무리하게 이런 고점에서 추격하다가 물리면 아파요. 고점에서 추격하는 거 조심을 하자. 다음 PPI. 얘도 역시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반복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 동일한 패턴으로 상한가 종가인 2850원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저항대는 이렇게 2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SY, 기존 추천주였고 9월 1일에는 중장기로 크게 갈 수 있다고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어깨 자리에서 추천하고 단기에 30% 수익 나왔고요. 뒤에는 검정색깔 추세선 이탈하고 쪼로록 빠졌죠. 뒤에 또 하락 멈추고 박스 돌파 나올 때 재추천 드렸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 주황색깔 원에서 9월 1일에 중장기로 더 간다 추천 드린 거고, 중장기로 추천했다 하면 최소 50% 수익을 보는 겁니다. 50%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요때 기준으로 60% 가까이 올라갔죠. 도달을 해준 거고, 검정색깔 추세선 이탈 없이 21선 이탈이 없이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일정은 네옴시티 10월 말에 10대 총수들이 사우디에 간다 요 일정이 있었고요. 또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 11월에 있고요. 요 2개 일정이 있었으니까 홀딩하기 수월했고, 지금 선반영이 크게 나온 상태니 마냥 요 일정까지 가져가면 수익 반납이 클 수가 있겠죠. 최근에 로봇주 대입하시면 돼요. 로봇주 일정이 있었지만 9월이 고점이 되었고 10월은 하락하는 달이었죠. 선반영이 일정 전에 크게 나오면 뒤에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한다. 이런 일정들을 떠나서 요 검정색깔 추세선 이탈 요게 나온다면 당연히 크게 무너지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정 참고하고 요 추세선도 참고하면서 추세가 꺾이면 반드시 대응을 합니다. 역별 돌파 초입 재추천이었고, 일정 그리고 자회사 SY 스틸텍은 11월 10일에 코스닥 상장 목표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에 상장을 했고, 그 전부터 로봇주가 다 우르르르 하락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SY도 11월을 고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10월이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
똑같이 대입하면 됩니다. SY 현재 요 추세선 여기 이탈하면 그때부터 크게 무너질 수 있다. 크게 무너질 수 있다. 경계를 하시고요. 이렇게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무너지면 이때 장기평까지 빠졌죠. 또 121선 정도, 5,000원 정도까지 크게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암기하셔야 돼요. SY는 고점이 10월 1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그리고 요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오면서 5,000원대까지, 5,000원 초반대까지 빠질 수가 있다. 지금 단기적인 지지는 금요일의 시가, 그리고 27일의 종가, 최근에 수평 지지, 이렇게 3개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추세선. 단기평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단기평으로 보면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또 21선이 주요하게 기준이 되겠죠. 여기가 아까 그어줬던 추세선이랑 일치하는 구간이 유사한 구간이 될 거고요. 다음 다른 관련주들, 네옴시티 관련주, 유신도 추천주였죠. 유신도 제가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9월 일정주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10월까지 일정이 잡혀 있으면서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했던 거고, 제가 추천했던 타점들 잘 복습하시고, 이런 구간들에서 추천을 했던 거고, 지금 또 N 패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N이 크게 나왔고요. 지금도 여기서 21선 지키고 N 패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21선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겠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히림, 바닥권에서 6,400원 손절 5% 잡고 기대수익 20% 이상,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 역배열 끊기 직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 7일 만에 상한가가 나왔고요. 40%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40% 급등이 나온 다음에 흔들면서 21선 지키고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 또 21선 지키고 21선 지키고 올라가지고 있고요. 21선 가격은 8,650원. 다음 파워로직스, 초전도체로 올랐죠. 양자암호기도 하고요. 재료가 2개. 역배열 끊는 구간에서 재추천 드렸고, 220% 올라갔다가 낙폭과대로 크게 밀린 상태에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초전도체 엮여가지고 흔들다가 연속 급등, 뒤에 빠르게 제자리 하락.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갭 하락으로 이렇게 갭 하락이 나와주면서 단기 빠르게 쪽쪽쪽 빠졌고요. 481선까지 빠진 다음에 역배열 끊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전처럼 이렇게 미친 상승을 보여줄 기대치는 좀 낮추시고요. 어느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초전도체 좀 식상해진 재료다. 가짜 반등 주다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뭐 진짜 이게 개발이 확정적으로 된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단 현 분석으로는 이전처럼 큰 미친 급등이 연속해서 나올 확률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다가 장기평 돌파, 박스 돌파하고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다음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요 자리쯤에서 살짝 뚫었죠. 살짝 뚫었고, 전고점 여기 만원 초반대, 1,500원 정도 전고점 하나, 여기 안착을 가장 주요한 단기 저항으로, 맥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착하면 힘이 좀 생기는 거고,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 장기평까지 밀리는 거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서남, 서남도 추천주였죠. 낙폭과대 추천. 여기 5일선 회복할 때 4,000원 초반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때 가짜 반등 조심해라.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N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뒤에 M 이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자라고 했고, 정석으로 이렇게 딱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지되었던 자리에서 그대로 저항이 걸렸고요. 6,000원 정도, 6,000원 올라오는데 저항 걸렸죠. 또 올라오는데 또 6,000원 정도에서 저항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6,000원 안착이 중요한 맥점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은 121선 위에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네요. 종가상 6,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6,000원 안착이 중요. 그리고 박스 하단인 121선 4,330원 여기 지지 중요하고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낙폭과대 추천드렸었고, 단기에 크게 50% 이상 올라갔었네요.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갔던 애들은 미친듯이 빠지고, 가짜 반등도 시원하게 크게 나와요. 당연히 하락도 크게 나오고, 또다시 가짜 반등이 나올 때도 시원하게 크게 나오고, 또 크게 빠지고, 요 파동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꼬다리에서, 위에 꼭대기에서 물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물리면 마이너스 30% 너무나 쉽게 당해버리니까. 다음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운좋게 초전도체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400% 이상 미친듯이 크게 올라갔다가 밀렸죠. 이렇게 역배열로 밀리던 중에 다시 또 신성 ST 상장일이 가까워지면서 초전도체가 또 호재가 나와주면서 역배열 끊고 추세를 돌리는 흐름, 역배열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역배열 돌파 나오고 다음날 추가 상승. 이제 종가상 6만원 안착이 중요하죠. 6만원, 그 다음에 68,300원. 저항은 주요하게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지는 요 구간 5만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 다시 또 4만원 깨지면서 크게 밀릴 수 있는 자리죠. 신성 ST 상장일은 10월 19일 예정되어 있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10월 19일까지 가져가면 수익 반납이 클 수 있으니까 상장 재료 소멸 주의하시고요. 상장 재료 소멸은 우리가 두산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산. 자, 상장일이 10월 5일. 요 날이 상장일인데 주가가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여기가 고점이죠. 10월 초가 고점이었죠.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에 상장하니까 10월 5일까지 가져가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신 분들 엄청나게 호되게 당해버렸고요. 제가 로봇주들은 전부 다 10월 초가 고점일 거라고 9월 내내 8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천을 요때 선침해로 8월부터 드렸고요. 선반영으로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매도 사인을 준 거예요. 10월 5일까지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까지 가져가지 마라. 주가 하락 나올 것이다. 요게 정석적인 흐름이에요. 모든 상장 재료 소멸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게 정석 차트니까 잘 숙지하시고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SY도 상장 재료 소멸 주의하셔야 되고, 신성 델타테크도 상장 재료 소멸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10월 19일까지) 가져가면 안된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초전도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장 재료 소멸은 숙지를 해두시고 추세가 꺾이면 대응을 해주자. 다음 추천주는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 많이 들고 계실 테니까 상장 첫날에 시가 이탈하고 크게 무너졌고요. 종가에 역배열 끊고 이틀 차에 좀 흐름을 돌렸죠. 여기 시가 이탈하고 무너졌고 역배열 끊으면서 올라오고 뒤에는 박스 형태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5만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가인 46,400원, 중간값으로 4,800원, 48,000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작게는 여기 작은 박스 하단 총 4개 분봉으로 지지 대응하시면 되고, 위로는 이제 시가, 그 다음에 윗꼬리,
윗골이 약한 저항대. 그 다음에는 요 매물밖에 없죠. 요 매물. 이거는 뭐 중간 값으로 이렇게 딱 하나 약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2,000원 단위로 이렇게 보시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매물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떠나서 로보홀드 일정이 있죠.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요 일정 때문에 로봇주를 버티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재료 소멸로 손실을 좀 많이 보시게 됐고요. 요 일정이 전고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기대치도 역시 낮추셔야 됩니다.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워낙 로봇주들이 낙폭이 심한 자리고 일정이 있으니까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전 리딩과 똑같아요. 9월 말에 제가 10월 초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로보월드 개최 일정이 있지만 기대치를 낮추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대치를 낮추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자. 전고점, 9월의 전고점을 단기에 회복할 확률은 매우 낮다. 예외적으로 1엔시스가 9월이 고점이 아니라 10월이 고점이 되는 흐름을 보여줬죠. 추천주였고, TPC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추천주 중에 유일하게 1엔시스, TPC 글로벌, 감속기 관련주 이 두 개가 고점 경신을 10월에 해줬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박스 돌파 흐름이 나왔고 박스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현재는 또 다 빠진 상태죠. 두산 로보틱스 비롯해가지고 뭐 1엔시스나 TPC 글로벌 모두 다 이전의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치는 낮추자. 자, 얘도 이때가 고점일 거다 리딩을 드렸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또 여기서 강세를 보여주며 박스 돌파하고 21선 지키고 전고점 돌파하고 상한가 마감하면서 주가 상승이 예외적으로 나와줬죠. 지금 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져 있는 상태고, 9월 26일에 전고 돌파하는 것보다는 가짜 반등 주면서 좀 밀리는 형태의 무게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월 5일의 저가 4,1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를 지키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랑 같은 자리가 되는 거죠. 3,150원 지키면 올라간다. 여기도 지켜주면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건데,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요런 파동들, 요런 파동, 추가적으로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파동을 경계를 하셔야 되고, TPC 글로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추천하고 단기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4,250 정도 여기를 안착을 해야 되고, 실패하면 당분간 이렇게 박스에 갇혀가지고 또 움직이겠죠. 다음 알테오젠 추천하고 오른 다음에 빠지고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박스 돌파 자리에서 가속이 붙어 가지고 최대 40%까지 올라갔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고 21선을 지키면서 21선 지키고 여기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요정도, 꼬리까지 치면은 요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올라가다가 11선에 저항받았습니다. 11선이 71,000원 정도, 71,000원 안착을 해야 다음 전고점 8만원 초반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빠지다가 하락이 멈췄다. 지금은 21선이나 최근에 저가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요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기존의 저항대였던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것도 염두에는 둬야 되겠고요. 저항이었던 자리 돌파하니까 가속이 붙었고, 이탈이 나오게 되면 다시 여기까지 빠지는 맥점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26일에 저가 61,000원 정도를 지키면 상관이 없고요. 이탈하게 되면 여기 5만원 초반까지 다시 밀리는 거 경계를 하자. 다음 10월 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정석 반짝이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1엔시스 고가 16%, 종가 8% 정석 반짝 나왔고요. 5일선 안착 못하고 3일 연속 저항이 걸립니다. 다음 캐스텍 코리아 찔끔, KCT 반짝, 알소프트 반짝, 한네트, 로지시스, 코라인 소프트. 얘는 그래도 좀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고가 21%, 종가 15%. 낙폭과대 반등이고 5일선 살짝 안착했네요. 드림C IS 얘는 고가 9%, 종가 8%, 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 투비소프트 찔끔 상승, NK맥스, 노을, 데이웨이텍. 대체적으로 다 찔끔 상승 마감하거나 윗꼬리 달고 마감. 셀버스 헬스케어는 하락이 나왔고, 엑스게이트가 낮은 확률로 얘가 시간으로 한 1%, 2% 정도 상승세였는데 양자 컴퓨터 호재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낮은 확률로 엑스게이트 상한가 마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 상승 마감이 나왔다.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이렇게 반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잘 체크해 두시고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10월 6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이 낙폭이 심한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양자암호 관련주, 전기차 충전기, 자율주행, 초전도체, 디지털 화폐, 스마트홈까지. 하반기 신규 상장주 레뷰 코퍼레이션, 한싹,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얘네 다 이름이 길어. 한싹 제외하고 모두 다 이름이 긴 종목들.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며 대부분 5일선 건드려줬습니다. 다음 양자암호 관련주, 신개념 양자컴퓨터 길이 열렸다. 우리로 상한가, 엑스게이트 상한가, PPI 상한가, 나머지 KCS, 파워로직스, 드림시큐리티도 반응이 크게 나와줬고요. 장전에 우리로 엑스게이트 찍어드렸고 우리로 정식 추천드렸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양자암호도 되지만 초전도체도 엮여가지고 재료가 2개고요. 다음 보안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강세, 보안주들도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로, KCS, 드림시큐리티, 알소프트, 한싹, CQ센, 시큐레터, 센즈랩. 다음 전기차 충전기, 현대차, 기아,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합류한다. 내년에 충전기 1000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다.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화이트솔루션, 유라테크, S트래픽. 다음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차 모셔널 3개월 내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선보인다. 자율주행 심야 택시 상용화 이슈도 있고요. 이미지스, 인포뱅크, 라닉스, 오비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다음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한국판 CBDS 본격 드라이브, 하는 금융당국 미래통화 인프라를 만든다. KCS, 드림시큐리티, KCT, 로지시스, 한네트. 다음 초전도체, 미국 에너지부에서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0,000 지원 소식. 파워로직스, 서남, 덕성, 신성델타테크. 신성델타테크는 신성ST 자회사 상장 기대감도 있고요. 파워로직스는 양자암호도 같이 엮여 있다. 다음 스마트홈, 1년 만에 5천만 명 확보한 삼성 스마트싱스 스마트홈 생태계를 확장한다. 현대 HT, 머큐리, 코콤, 키네마스터, 엔텔스. 최근에 코콤은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죠.
전국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요거 때문에 재료소멸 나왔던 구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숙지를 해 두시고요. 다음 로봇 관련주 로보월드 일정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11월에는 로봇법 개정안도 있고요. 트윈, 이렌시스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8월 말부터 추천을 드렸고 9월이 고점일 것이다. 10월은 하락할 거니까 조심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정석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현재는 낙폭과대 자리지만 이전처럼 강한 상승보다는 가짜 반등 조심하면서 로보월드에 대한 일정 기대감도 조금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전처럼 강력한 연속 강세를 보여주긴 어려울 것이다. 다음 제약 의료기기 개별 강세 제넨바이오 돼지심장 이식 미국에서 사상 두 번째 성공 10월 4일 뉴스 있었고 이후에 크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종메디칼 카나리아 바이오랑 같이 오레고보막 임상 3상 심의 통과 모멘텀 지속으로 계속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인벤티지랩 비만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조금 무너지고 있던 중에 또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비만 치료제 쪽이 아니라 장기 지속형 약물 중독 치료제 비임상에서 30일 지속 확인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섹터가 같이 반등을 보여줬고요. 다음 저출생 관련주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꿈비 유엔젤 낙폭과대 반등이 좀 나왔고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이 중에 아이센스가 가장 핫한 종목이죠. 카카오 인수합병 이슈로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셨고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나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있으니까 들어와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월 6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양자암호 관련주 코이버 상한가 KCS 4% 상한가 나왔던 종목 3개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타임라인 활용해가지고 고정 댓글 보시고요. PPI, 엑스게이트 우리로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코이버부터 볼게요. 코이버 월봉 12년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이탈 구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여기 이탈 구간도 있었지만 크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이탈하고 또다시 회복 한번 해주다가 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요렇게로 역배열로 좀 잡혀있는 구간이고요. 추세가 꺾이고 방향이 바뀌었다. 여기는 올라가는 흐름, 여기는 내려가는 흐름. 다시 또 올라와 줄 때마다 여기를 기준으로 근사치에서 저항 2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올라오면 8,000원 초중반 저항대 잘 기억해 놔야 되겠죠. 전고점 저항대는 7,000원 초반 그리고 8,000원 두 개 잡히고요. 여기는 세 번째 저항이 되겠네요. 현재는 역배열에 잡혀있다. 일봉상으로는 상한가 치고 상한가 다음날 반짝 크게 밀렸다가 또 올라오더니 그대로 또 크게 밀렸고요. 현재 1년선 부근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죠. 1차적으로 1년선 7,000원 안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년선 481선 다음 전고점 그 다음 전고점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저항 참고하시고 중간값으로 여기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금요일에 시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 이렇게 지지는 2개 주요하게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상한가로 7,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KCS 올해 3월에 역대 신고가 찍고 크게 밀린 상태. 이렇게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박스 상단 치고 다시 또 내려와 있는 상태. 박스 중앙 정도, 이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죠. 작은 박스 상단 그리고 큰 박스 중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8,600원 정도 안착해주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코이버랑 차트가 똑같죠. 얘도 일단 지지는 금요일에 시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 두 개 보시면 되고요. 저항대는 8,500원, 윗꼬리 3번 저항 나왔으니까 여기 1차로 기준 잡으시고, 다음에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까지, 밑으로 2개, 위로 3개. 일단 코이버랑 KCS는 대장주가 아닙니다. 대장주 3개, 우리로 엑스게이트, PPI가 상한가 나왔고, 얘네는 3등주부터 이제 4등주죠. 4등부터 좀 뒤처진 애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대장주 상한가 종목들 추이를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신규 상장주 한싹, 보안 관련주고요.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오면서 보안주들도 덩달아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니까 뭐 이런 내용을 떠나서 위아래 파동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긴 하고요. 분봉 금요일에 이렇게 좀 횡보를 보여주다가 살짝 이탈하고 마감을 했네요.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고요. 첫 번째로 요 역배열, 두 번째로 박스 상단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 구간이, 그 다음은 또 전고점이 32,500원 있고요. 요 두 개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 실패하면 또 하나, 둘, 크게 지지가 2개 있는데 요 구간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다음 지지 참고하시고요. 다음 나인테크 6.3%, 8월에 맥신으로 급등, 뒤에는 인수합병, 신사업 추진, 2차전지 실적 성장 기대로 9월에 또 반응이 있었고, 10월 5일에 극저온으로 배터리 170시간 소요되던 거를 1.5시간 만에 무방전 파쇄, 요 내용으로 급등이 나와줬었습니다. 기존 추천주였고요. 재추천하고 단기에 급등이 나오고 쭉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월봉 처음에는 여기 역배열 끊는 구간, 요 구간에서 반복 추천 드리고 재추천 드리고 또 급등이 나온 다음에 제자리까지 쭉 빠졌습니다. 일봉 여기서 재추천, 여기도 보시면 역배열을 끊는 구간에서 장기 입형 재회복한 구간 추천드렸었고, 크게 올랐으니까 크게 빠지는 거 당연한 자리였죠. 그리고 여기 개파락 구간도 있었고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항상 조심을 해라.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그대로 정석으로 쪼로록 크게 빠졌고요. 뒤에는 장기 입형해서 여기 박스 만들어 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수에 밀려서 이탈하고 다시 또 회복을 해주는 구간입니다. 박스 상단 4,000원 정도, 3,000원 후반 여기, 종가상 4,0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안착하면 다시 힘이 붙어가지고 4,000원 후반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착을 실패하면 또 요 박스에 갇혀가지고 움직이겠죠. 박스 중앙 가격이 금요일에 저가 3,535원, 1차 지지, 다음 2차 지지, 최근의 저가 3,200원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4,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이수화학 5.8% 공급계약 체결 있었고요. 공급계약은 일반적으로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반짝 상승에 무게를 두시고요. 월봉 여기 박스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찍고 정석으로 크게 밀린 자리입니다.
합병 분할 거래지개 후에 추세가 붙었다가 뒤에는 정석으로 장기 입형까지 차례차례 빠졌고요. 이렇게 추세를 타다가 121선까지 빠지면 다음에 또 241선, 다음 또 481선까지 차례차례 빠지는 정석 흐름입니다. 도중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밀리고요. 이렇게 가짜 반등, 지금도 또 이제 가짜 반등 한번 주고 밀릴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죠. 이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좀 나왔고, 현재는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었고요. 1년선 18,0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 단기 평도 좀 넣어서 보면 21선 16,500원, 여기 11선부터 21선까지 단기 저항대 보시고, 아까 봤던 1년선 저항대 18,000원 좀 더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17,000원 구간도 기준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 지금 역배열 정석으로 쭉 빠지고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크게 작게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자리다. 다음 한올바이오파마 4.4%, 9월 27일에 상한가 종목이죠. 이뮤노반트의 임상 1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상한가 나왔고, 월봉 과거에 고점에서 큰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했고, 요 자리 다시 올라오는데 안착 실패. 이번에는 안착을 하면서 추세를 돌리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부터 정배열로 여기까지 뚫어주면서 올라왔다. 전고점 구간이 4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 저항대 4만원, 4만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역대 신고가 가격은 45,000원 정도, 4만원, 그리고 지지는 33,800원 정도, 그 다음 저가 3만원 초반. 일봉상으로는 점상한가 나왔습니다. 점상한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어있는 공간이죠. 점상한가 가격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져요.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 갯벌과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숙지해 두시고요.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탈하면 크게 빠지니까 경계를 하자. 시간으로 조금 올랐고, 금요일의 시가 35,000원 정도 1차 지지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2차 지지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 지켜주면 위에서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될 거고,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하자. 개파락은 제가 계속 연속해서 이탈 시에 크게 빠지는 거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가 여기서 점상한가 나왔고, 조금 더 올라가 주다가 점상한가 가격 이탈하고, 최근에 저가 노랑 이탈하니까 주황까지 크게 빠지고, 주황까지 이탈하니까 뒤에서 크게 빠졌죠. 다음 GSE 시간의 1% 상승, 겨울 관련주죠. 도시가스 관련주, 전쟁 수혜주. 21년 말에 겨울주로 추천드렸고, 단기 70% 상승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더 크게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재추천 한번 드렸어요. 올해 4월에 역배열 끊는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최대 45% 정도 수익이 나왔네요. 이 구간에서 반복 추천, 뒤에는 고점 찍고 무너졌고요. 또 이 구간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45% 수익 나온 다음에 뒤에는 밀리고 조금 올라와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장기 입형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이 구간 3,8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해요. 이렇게 박스로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 입형 3,8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전에
반년선 121선 3,500원 저항대 보시고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저항대 보면 되고, 지지는 하나 둘 보시면 되고요. 자, 겨울 수혜주니까 이것도 또 분할 매수하면서 시간 투자해보면 무난하게 또 장기 2편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죠. 전쟁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 도시가스 관련주들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도 힘을 좀 받을 수 있겠고요. 대성에너지 이런 것도 차트 비슷하죠. 최근에 반년선 저항대 걸렸고, 반년선 8,000원 안착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흥구석유, 석유 관련주들, 얘네는 또 최근에도 반응이 있었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충분히 또 크게 반짝해 줄 수 있는 자리죠. 장기 2평 반년선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 중앙에너비스, 얘도 낙폭이 심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올라올 때마다 반년선 때려줍니다. 이렇게 이때는 반년선도 넘게 때려줬고, 또 올라오다가 반년선 때려줬고, 반년선 가격이 18,000원대 이 정도까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 유가가 또 전쟁 때문에 오르고 있으니까 유가 관련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 계열주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고요. 방산 관련주들도 몇 개 볼게요. 빅텍 20년에 고점 찍고 조금씩 저점이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역배열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다 치더라도 좀 가짜 반등의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년선 정직하게 3번 저항 맞고 떨어졌고, 4,500원 정도 여기 종가상 안착 중요. 그 전에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 4,000원 정도 안착도 중요하고요. 다음 퍼스텍은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 이때 로봇으로 좀 반응이 나왔었고요. 뒤에는 반년선 이탈하고, 반년선 이탈, 반년선 다시 안착 시도하는데 실패했고 지수에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장기 2평 3,000원 중후반 안착이 중요하고요. 현재는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 월봉도 볼까요? 월봉은 크게 이렇게 박스, 현재 박스 하단 변곡점입니다. 여기 지키면 또 박스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한일단조 역시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종가상 여기를 딱 안착을 해줘야 돼요. 일봉은 이렇게 역배열 잡혀있고, 여기를 끊고 올리는 게 1차로 가장 중요. 그 다음에 장기 2평 3개 모여있는 거 보시고, 그 전에 전고점 저항대 2,300원 종가상 안착 중요. 다음 현대로템, 얘는 월봉 우상향 이렇게 보여주다가 살짝 이탈하고 무너진 구간, 다시 29,000원 정도, 3만원? 3만원까지 회복을 해줘야 다시 추세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고점에서 박스 이탈하고 이후에 쭉 빠졌네요. 여기 3만원이 반년선 회복 구간이고, 현재는 작은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방산주들도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두고 전고점 단기에 강한 돌파는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겠고요. 다음 하락 종목도 하나 볼게요. 이미지스 시간에 마이너스 4%,
시스템 반도체,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터치 패널. 최근에 터치 패널로 급등이 나왔고 휴머노이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제 주식이 좀 많이 오르니까 30만주 장내 매도를 했고요. 이에 시간에 마이너스 4%. 월봉 전고점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고점이 5,000원 정도 하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저항, 권리락으로 뚫었던 구간이 있긴 한데 다시 이 구간에서 저항이 걸리는 자리, 종가상 5,000원 안착을 해야 다음 또 전고점인 6,000원 중후반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요. 권리락 윗꼬리도 약한 저항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오버슈팅 강한 상승이 나왔고 여기 맞고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전처럼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맞고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지지는 월봉상으로는 3,700원 중요합니다. 3,700원. 일봉으로 와서 고점에서 무너졌을 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5%. 지금도 고점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마이너스 30%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혹여나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여기까지 1차로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지는 4,250원 정도 1차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00원, 다음 3,700원 정도. 주요하게 이렇게 3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고, 밑꼬리로는 3,600원 정도 하네요. 이 구간 최종 지지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탈하면 다음엔 또 여기까지 크게 추가적으로 다음 하락폭 참고하시고, 단기적으로 요 3개